우파님은 그럼 택시를 좀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가끔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이용 안 하시는 편이세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아까 제가 이제 마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2017년도, 17년도. 그러니까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되게 그 혹시 수원에 보면 팔달문이라고 있어요. 네, 되게 번호가 철새으로 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매번 이제 마감을 하고 집에 갈 때마다 택시를 진짜 많이 타요. 네. 왜냐면은 버스도 그 당시 이제 잡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네. 택시를 부모님과 함께 많이 타는 편이긴 했습니다. 네. 5년, 6년 정도. 5년 정도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타죠. 거의 안 타시는 부분들이고 우리 걔는 저는 자주 타는 편이에요. 지금 자주 타 지금 네네. 차가 있는데도 자주 타시는 네, 분이세요? 저는 평소에는 이제 차를 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남이 운전해 주는 차가. 남이 이제 운전해주는 차. 예.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으면 네. 택시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길에서 나와서 잡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택시나 아니면 우버 택시나 우티나 이런 부분 콜로 이용하시는 저는 분이세요? 무조건 카카오를 쓰고 카카오로? 네, 무조건 일반 호출 처음에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좀 주변에 좀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거 타고 하고. 아 좋은 거라는 거 블랙? 예, 카카오 블랙. 아 카카오 블랙? 예, 예. 아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또 저도 만약에 없으면은 정말 안 잡힌다면 사실 길에서도 잡긴 하는데 네. 길에서 잡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콜을 선호하는 편이긴 콜을 해요. 저는 선호- 반대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잡다가 왜냐면 없으면 이제 카카오를 부르거나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맞아요.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뭐 이걸 일반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카카오나 앱을 이용한 콜을 부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지금 이 두 분 중에 뭐 다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주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예전의 습관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길 손님을 하다가 안 잡힐 경우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 택시 TV. 앱을 이용한 택시가 조금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아니면 길에서 잡는 택시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앱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앱이 더 친절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네. 왜냐면 바깥의 색깔부터 네. 좀 새 거 같은 느낌. 새거 같은 그런 느낌. 차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노란색도 있고 깜장색도 있고 어쨌든 예. 서로 간 외관의 랩핑이나 이런 외형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되어 있는 택시가 이제 금방 구분이 이렇게 다 가니까 네. 우파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그 카카오톡 이제 카카오 택시를 가끔 이게 불러주거든요. 저는 네. 이걸 잘 안 쓰긴 하는데 네. 가끔 불러주면 되게 기사님이 깔끔하게 네. 깔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사진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진도 나오고 어디까지 왔고 번호도 아니까 네. 믿음이 좀 간다고 해야 되나? 신용이 간다. 그러니까 좀- 신념이 믿음이 맞아요. 간다. 예. 네. 무슨 일이 나도 누군지 네. 아니까. 누군지 아니까 저도 또 결제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결정으로 나가면 되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제가 그냥 돌발적으로 던져본 질문이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한번 던져본 질문인데 뭐 이 두 분들의 영향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택시 문화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앱으로 부른 택시가 조금 더 친절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길에서 잡는 확률보다는 앱을 이용한 부분들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명한 것 같아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엔 100% 길에서 불렀다면 이제는 앱으로 조금 편중이 더 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또 세 번째 택시 TV. 택시 외관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얀색, 은색 색깔로 구분진 게 아니라 스티커 형태나 캐릭터 형태나 위에 부분들이 외관들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택시 외관들이 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인들이?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은색을 사는 이유가 네. 나중에 팔 때 그냥 정차로 은색으로 뭐 부활차나 이게 더 값어치를 더 한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색을 하면 도색비도 들고 나중에 원복하는 비용이 드니까 네. 이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게 딱 봐도 이제 은색 같은 거 오래되다 보면 이 네. 빛 때문에 네. 색이 또 변해서 네. 왠지 그 차는 좀 지저분할 것 같고 네.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저는 은색 택시나 이런 건 선호를 잘 안 하고 오히려 밝은 컬러의 그런 택시는 눈에도 잘 띄고 네. 왠지 친절할 것 같고. 아니 그 색깔 말고 색깔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가맹 택시라고 보통 네네네.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가맹 택시도 우리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노란 줄이 이렇게 가 네,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우버 같은 경우는 까만 줄이 가 있고 타다는 타다가 있고 뭐 마카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택시들이 외관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는 특장된 색을 칠하고 다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얘기죠? 저는 그것도 되게 좋게 봐요. 되게 왜냐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왜 기업을 선호를 하냐면 기업에다 항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120이나 이런 데는 뭐 페널티를 주던 뭐든 결과를 저한테 잘 모르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어. 법인에다 아까 신고를 하라고 네. 했잖아요. 그냥 한 패로 보지. 네. 법인에 백날 신고해보자. 김 사장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딱 하지 않을까 이건데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이런 데는 규율이 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뉴얼이 딱 있을 네, 거라. 그래서 그 네. 페널티가 되면 그걸 못하고 하니까 네. 오히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거기다가 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나 분명히 대신 예, 다른 택시 사람이 기사들에게 누적됐을 때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네네네. 나의 억울한 사연들을 해줄 수 있는 만한 어쨌든 그 버팀목이나 어쨌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뭐 갔으면 좋겠다 또는 아니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아무리 산다고 해도 대기업을 사는 이유가 네. 돈이 비싸더라도 AS가 잘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네. 게 발달돼 그렇죠. 있으니까 하는 건데 택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카카오 앱을 예를 들면요. 네. 카카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블랙도 있고 뭐 벤티도 있고, 블루도 있고 뭐 블루도 몇 개 있잖아요. 벤티도 있고. 근데 이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네. 저는 그냥 조금 더 비싼 걸 써요. 그럼 네. 얘는 더 좋겠지. 네. 뭐 안에가 깨끗한 블루인가 뭐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비싸더라도 저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소비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대기업이 관리가 되면은 범죄 확률도 좀 낮지 않을까? 네.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좀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막 준 게 아니라 그런 느낌 있죠. 뭐 대기업에서 관리하고 검증된 그런 관리되고 네, 있는 그거까지 해서 저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자, 일반인들이 택시기사가 일반인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좋아 여태까지 불친절하고 냄새나고 차선 막고 이런 택시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믿을만한 택시로 변화가 되고 된다면 나는 택시비가 조금 더 비싸져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디- 상관없어요. 오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조금 더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냥 좀 깔끔하고 좀 더 서비스 질도 향상된 네. 그런 거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걸 있잖아요. 그 크게 있다가 없어진 거 뭐죠? 카니발. 카니발 타다. 타다를 네. 여러 명이 타서 빌린 사람도 많이 없어. 혼자 타도 그렇죠. 넓게 왜 가서. 승차 거부도 없고 네. 그냥 오고 친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쓰는 거거든요. 네. 가격도 더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소득도 올라갔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싸고 뭐 이런 것보다는 별 차이 없으면 그래도 좀 더 좋고 깔끔한 거를 더 원해요. 블랙 아까 뭐 무슨 택시지 제일 좋은 거? 모범 택시는 모범 조금 택시. 너무 비싸다 이런 아니, 생각이 카카오 블랙이 제일 거니까. 비싸요. 네. 네. 제일 비싸고. 카카오 블랙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모범. 그 네, 다음에 맞아요. 이제 일반 택시. 벤티 뭐 네, 일반 맞아요. 택시 뭐 이런 정도로 나눠주고. 있어요. 카카오 블랙은 불러도 강남에 나오는 지역에만 있지 네. 몇 군데는 몇 없으니까 군데 사실 없으니까 안 부르는데 가급적인 뭐 가까운 데서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온다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님도 아실 거예요. 보면은 손님들 입장이 아무리 이제 지하철역 앞에 이제 순서대로 쓰시잖아요. 네. 근데 손님들은 좋은 차 타잖아요. 아시죠? 음. 좋은 차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매너 있는 기사님들은 앞차 타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손님 입장에서는 저는 안 급하면 그래도 그 차 가고 그냥 그 다음 차 타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런 거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은색 택시나 오렌지 택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 정권도 좀 뭐 그 젊은 사람 들어와서 뭐 이렇듯이 네. 이게 이제 막말하는 건 아닌데 이제 꼰대 마인드라고 혹시 꼰대 아시죠? 마인드 예, 있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뭐 아까 택시가 7만 대가 있다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그런 택시가 확률이 더 높으니까 50%예요. 오히려 그 차를 선호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더 비싸도 깔끔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택시 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승객분들은 일반인들은 택시에 대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못하고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우리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다른 인식을 전해준다면 얼마든지 택시도 조금 더 요금을
잘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준비가 돼 있다잖아요. 돈 쓸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처음 영상에 시작했던 행동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살 깎아먹는 행동들을 지금 서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손님들한테 맞춰주면 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갑을 충분히 열어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높은 비용을, 같은 거리에 높은 비용을 택시비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중간에 나왔던 야 많이 줘야 올려줘야 내가 잘하지가 아니야. 돼 있다니까. 준비들이 돼 계셔요. 일반인들은. 물론 이분들이 일반인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빨리 노력해서 조금 더 택시 문화를 좀 정착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제가 이거는 이제 또 그 우파님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릴 얘기고, 그다음에 우파님도 조금 내가 우파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우리 마카파님이나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프로예요.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운전 드라이버고, 우리 마카파님이나 게러진님도 자동차에, 우파님이나 게러진님도 자동차를 매개체로 하는 프로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프로가 아마추어를 선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추어라는 부분들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느냐면 교통신호, 그 다음에 교통 흐름, 그 다음에 교통의 모든 준법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먼저 지켜야 되느냐 하면 프로들이 지키고 일반인들을 끌고 가서 교통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택시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내가 좀 막 끼어들어도 되지 않냐? 나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신호를 좀 까고 댕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가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들이 잘 지켜야 아마추어들이 따라오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려요. 어머님이 집에서 된장찌개를 만드실 때 두부가 하나 떨어지면 솔직한 얘기로 씻어서 그냥 넣으실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그거 먹으면서 특별하게 뭐라고 안 해. 어머님은 아마추어잖아. 그런데 유명한 셰프나 유명한 음식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주방장이 주방에서 두부가 떨어졌다고 그걸 씻어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탄받아요. 그 식당 망해요. 왜? 그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프로고 조금 더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직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프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빡시게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저희 택시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말 가감없이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왜 반성을 해야 되고 왜 고쳐나가야 되느냐. 돈 줄 준비 돼 있대잖아. 같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바꿔봅시다. 돈 줄 지갑을 더 열어서 택시비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들한테 더 잘해서 손님들이 더 지갑을 열 수 있게끔 하시자고요.